얼마 전 공지에 올라왔던 천하제일 명인대회 디테일 편, 이번에는 좀 더 깐깐한 디테일 장인을 위한 대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상품은 CU 핫식스 건담, 사실 좀 상품은 좀 울고 먹겠습니다. 참가 기준은 도색 필수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 포징을 좀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포징을 보지 않는다고 또 했습니다. 강렬한 느낌 3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심사의 주된 핵심이겠습니다. 건프라에 집중할 수 있게 배경은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으로 해당 프라의 등급과 이름 그리고 어떤 도를 썼다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실력의 장인분들이 많다면 방구석 매니아가 그날의 기분 따라 느낌이 오는 것을 우승자로 선별하겠습니다. 보험이죠. 네.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려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저번에 인연이 된 SD 하비님을 모셔서 같이 심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동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하고, 저는 궁금한데 그냥 간단한 라디오 같은 토크 있잖아요. 라디오 토크. 예. 자, 일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혼자 해피 건프라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SDRB를 운영하고 있는 SD라고 합니다. 와. 야. 저 이제 SD 하비님한테 시동님이라고 불러요. 왜 시동이라고 네. 불리시는지 이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명 바꾸기 전이 시건방TV였어요. 시건방 TV요? 제 별명이 시동이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네네네. 시동, 건담 방송해가지고 시건방TV였거든요. 제가 한 100명쯤 넘었을 때부터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그냥 시동입니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진짜 골수 팬분들이시네요. 예, 좀 고인물 들이시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19년도 7월 8일부터 시작하셔서 약 네. 4년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때 당시엔 근데 건프라 유튜브가 많이 없지 않았나요? 그때 엄청 많았어요. 올해 엄청 많았어요. 가조리 위주로, 빠른 조립 위주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2명 정도 빼고 다 접었죠. 이 건프라 유튜브계가 살아남기가 좀 힘들었나 보네요. 힘들죠. 네. 예. 왜냐하면은 컨텐츠가 모형 쪽이 그 업로드 주기가 되게 늦잖아요. 어쨌든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면 킷을 하나 까야 되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한 2만원 쓴다 치면은 한 달이면 10만원이잖아요. 아무런 자기한테 수익도 없이 계속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수지타산이라고 해야 되죠? 안 맞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맘먹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이거 좀 진부한 이야기인데 되게 가난해가지고 제가 네네. 장난감 같은 거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수능 이제 끝나고 게임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장난감 계속 사모으다가 네. 제 건프라를 봤는데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제 모으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터진 뒤로 이제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집에서 놀면서 장난감만 많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너무 비생산적이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뭐 외국 사람도 그렇고 건담 많이 가지고 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게 8일에 이제 시작했던 그거였어요. 시작하셨구나. 그래도 좀 역사가 딱 있네요. 예를 들면 네. 지금도 뭐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전업 유튜버로 가고 계시나요? 전업은 아니고 제가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집에 와서 이제 새벽 2시, 3시 자기 전까지 계속 이제 작업하고. 빡세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고 나서 지금 유튜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쵸. 뭐 간 상태 괜찮으세요? 저도 옛날에 막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병원 갔는데 간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업무가 프리랜서라 가지고 네네.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도색 위주로 하고 일이 없을 때는 무조건 조립 영상만 찍어요. 아주 컨텐츠를 한 10개 개 미리 만들어 놓고 네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외주 의뢰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외주 의뢰 받거나 유튜브 수익이 지금 수익을 넘어 쓰고 있는 단계인가요? 전혀 안 넘습니다. 전혀 안 넘나요? 네. 방구선님께서 저한테 의뢰 하나 맡기셨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포함해서 유튜브 수익 치면은 네. 직장인 월급의 한 5분의 1 나올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는. 그래서 이게 네. 의뢰를 맡기는 문화를 좀 퍼뜨리고 싶었어요, 저는. 저도 본업이 영상 편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실제로 메일로도 의뢰가 엄청 많이 오는데 단가 들으면 놀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많아요. 저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쵸. 건프라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프라 장인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활성화되게 하는 바람인 거예요. 뭐 순수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하지만 이것도 좀 뭐 사족이 많았죠. 네.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건프라 제작법이라 해야 될까요? 건프라 도색 이런 거는 어떻게 익히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도색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네. 자, 라이브 하면은 다른 도색 잘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쳐도 주는데 놀릴 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못하냐면서
아주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짜증난 어떤 구독자분이 이 도색 부스라든지 아니면 도색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걸 일체를 지원을 해주셨었어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우연찮게 그렇게 도색을 시작하게 됐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모습을 또 갸륵하게 보신 도색 유튜버 중에 놀이TV의 놀이님이라고 있거든요. 생놀이님. 네네네네. 되게 많이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0년 가을 때부터 도색해서 지금 2023년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 도색을 한 것 같아요. 와, 100대. 시동님의 유튜브는 그 흔히 말하는 건저씨 분들이 먹여 살린 유튜브다. 의뢰 맡겨주신 분한테 진짜 감사하고 같이 해주신 분한테 감사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네, 시동님 유튜브나 제 유튜브 그 보면 이제 슈퍼챗이라고 슈퍼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돈 쏴주는 버튼이 있어요. 아, 저는 안 해주셔야 돼요. 조금씩 적선해 주시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면 100대 정도 지금 도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드신 것들 중에 좀 가장 뿌듯했던 것을 좀 하나 꼽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올렸었던 네.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파워 드레드 이제 그거 빌드한 거하고 오, 예, 최근에 나온 MGX 만들었을 때가 빡세겠던데요, 제가 봐도. 와. 힘들긴 했는데 뿌듯하더라고요. 네. 선호하시는 건담의 디자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솔직히 근데 저는 안 가려요. 아, 아예 안 가리세요? 예전에는 건담 시드랑 건담 더블로를 보고 건담 쪽에 입문을 했거든요. 네네네. 시드 킷 아니면 더블로 킷 쪽만 좀 엄청 좋아했는데 이것저것 또 많이 만들어 보니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좀 뭔가 무조건 지원파다, 나는 연방이다 이런 거 없이 다 좋아합니다. 싹. 건담 에이지도 올라가나요? 킷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 농담 삼아 던진 거긴 한데 지금 킷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렇겠죠 아마. 근데 이거 문제 없나요?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베끼는 거잖아요, 일본 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일본 거를 뺏긴 게 아니라 네. 그 어느 모델러가 조형을 해가지고 만든 킷인데 다시 그대로 뺏겨가지고 상품화 시킨 거거든요. 네, 이거 저작권 문제 없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그 대륙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 애초에 라이센스 신경 쓸 거였으면은 네. 뭐 다반이라든지 용도자라든지 이런 킷 자체가 안 나와야 됐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예, 단속해도 계속 만들고 딴 데서 또 팔고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건프라 모델러분 입장에서는 니들이 안 내주니까 이걸 살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입장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네.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직접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레진 뽑아서 만드는 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킷을 그대로 카피해서 내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품 말고 정품이 잘 돼야 시장이 계속 살아남는 건 솔직히 그건 팩트잖아요. 맞죠. 네네네. 가품 싹 다 없애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웃기지 마라. 소비자가 그냥 원하는 대로 소비자 니즈를 맞춰야지. 실제로 이 네. 건프라 내에서도 나눠지네요. 약간 그런 입장들이. 맞습니다. 약간 저희가 지금 건프라 뉴스 하는 건 아닌데 예. 건프라 시사 토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16분이 참가해 주셨는데 제가 미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동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중님, 첫 번째는 제가 가져갑니다. 1대 60 사이즈 PG 스트라이크 건담이네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대회 때 그 유니콘 흉상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이거 웨더링 기법인가요? 이거 웨더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명암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암도색 공방 다니면서 들었던 거. 데칼의 단차가 느껴지지 않는다. 예.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PG 킷이잖아요. 네네네네. 전체 명암도색을 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시간을 쓰셨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이트 도색은 그냥 뿌리면 끝인데 네. 이거는 전체 파츠를 전부 다 검은색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흰색이면 흰색으로 명암을 다 줘야 돼서 파츠 하나당 걸리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 예,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느낌 있는 세장에 가장 부합하는 게시물이거든요. 혹시 해서 약간 흠을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싶으면 흠을 잡거든요. 왼쪽 팔꿈치 부분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조인트 끼우는 부분에 살짝 게이트 접합선 처리가 안 다른 돼 있다. 게이트 자국이 조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것만 눈에 들어왔던 거죠. 흠을 잡자면 요거 하나 흠을 잡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근데 네. 쉴드 조인트라 가지고 네. 이건 억가예요, 억가. 예. 네, 인정합니다. 억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프리패스로 탑5라고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개조작 위주로 올리셨어요. 부분 도색만 하시고 요랬던 분이셨는데 해치 오픈을 갑자기 들고 오셨어요. 스트레이트 도색인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 도색.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인데 색분할을 조금 해준? 기스낸 자국인가요? 아니면 약간 먼지가 묻은 거?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먼지 난 것 같아요. 아, 먼지예요 이거는? 예. 아, 먼지. 오케이, 잠시만요. 먼지 적습니다. 네. 대림. 왜냐면 근데 도색을 하면 좀 먼지가 잘 묻나요? 네. 특히 유광 마감을 하면은 반딱반딱하니까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광에 비쳤을 때 약간 일그러진 빛이 있어요. 요거는 유광 마감이기 때문에 원래 일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파츠 표면을 봤을 때 뭔가 좀 네네. 고르지 않다 그런 네네네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사포질 해가지고 면을 조금 못 만졌을 때 이제 그럴 때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좀 빤빤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 번씩 다 갈아야 되네요. 그리고 면이 고르지 못하면은 파츠의 결 자체가 아무리 도색을 한다 해도 다 보여요, 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광은 진짜 자신 있는 사람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있어요 저는. 아, 네, 너무 반딱반딱거리니까 이게 조금만 흠이 있어도 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네. 없잖아 있긴 있죠. 예. 그래서 대윤님 같은 경우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흠을 잡는 거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친 표면들 이게 느껴져서 제가 요거에 좀 캐치가 됐습니다. 빨간색도 3톤으로 잡으시고 네. 각 부위별로 부분 도색도 진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네. 되게 많이 애쓰셨을 것 같네요. 갑자기 네. 뭐라 해놓고는 뒤 수습한 느낌이긴 하는데 아, 그건 아니고, 예. 아니죠? 네, 아닙니다. 죄송해요 대림님.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룽남님 가입한 김에 한번 올려봐요. 이것도 세장인데 아, 왜 하필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겹쳤을까? 이분도 되게 잘하신 분인데, 아, 이거는 잘하셨는데 상대가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취향이 갈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펄이랑 메탈릭 도색을 하신 것 같은데 은근히 색분할은 다 꼼꼼하게 다 해두셨거든요. 펄이랑 메탈릭. 초록색 대포 같은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런처요? 네. 런처백 아, 괜찮습니다. 보면은 저도 기억 안 나면 네. 되포라요. 런처백 보면은 네. 여기 동력선 같은 게 다 일자품이에요. 아, 원래는 그냥 통이에요, 이게. 네. 통짜리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피지는 근데 사출색이라나? 그게 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PG도 거의 통짜인데 네. MG보다는 그래도 파츠 모양이 좀 돼 있는 편이죠. MG가 좀 더 도색하기 열악하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도색이 다 힘들긴 힘들어요. 네네네. 힘든데 네. 이거는 방구석님이 보시는 취향에 따라 갈리는 아. 거기 때문에 고색하신 노력은 적어도 제가 알려고 하거든요. 네, 어차피 제 취향은 확고합니다. 저도 어. 퍼펙트 스트라이크 MG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소드 스트라이크 쪽에 있는 파란색 방패, 쉴드 네. 부분 이쪽도 통짜예요.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전부 다 색분화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되게 좀 마스킹 하시고 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네. 룽남님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느낌 있는 세 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시장에 있는 거를 그냥 찍으셨잖아요. 탑5의 능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저는 보류라고는 적어놓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건담조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개조작인데? 개수해가지고 윙 날개 어. 옵션 파츠가 있거든요. 대륙제로. 그걸 아마 같이 붙여가지고 개수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도색 다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거는 도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부분 도색을 한 건지 아니면 풀 도색을 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지는 않으셨고 아이덴티티는 이제 움자를 넣으셨어요. 네. 네. 노가다 장난 아니거든요.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족을 좀 달자면 네. 이건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도색작이면은 네. 기본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게이트 정리가 거의 안 돼 있다시피 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냥 눈에 게이트? 보이던데요. 접합전 부분?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 네. 그 와, 보시면 잘 잡아낸다. 잘 찾아낸다. 잘 찾아낸다. 어차피 이거 코팅을 그대로 쓰셨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 모르겠는데 지지대 하는 쪽 보면은 게이트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커팅만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바로 도색을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뭔가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뭔가 쇠덩이 느낌도 잘 내고. 게다가 베르가기로스라는 프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킷 자체를 네. 이번에 진짜 처음 봐가지고 네. 어디에 나오는 그 킷인지도 건담, 몰라요. 그동사 건담 F91에서 나온 거고요. 그 크로스 아. 뱅가드 애니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이 킷 자체도 좀 인기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돼서 잘 못 보는 그런 킷이죠. 거구나. 도색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 도색은 도대체 무슨 도색인가요? 약간 딱딱해 보이는 느낌인데. 네, 아크릴 물감으로 일일이 이거 칠해서 붓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펀지로 쳐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짜 색필붓으로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킷에 하이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네. 곳에. 이제 이것도 일일이 싹 다 손으로 표현하고 옆에 같은 킷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킷입니다. 같은 킷이라면 네. 이거 개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하신 것 같고요. 네네. 팔에 보면은 접합선 수정도 다 해놨거든요. 왜 이거 엄청 빡세지 않나요? 이거는. 힘들죠. 일일이 다 하려면. 그러니까 밑에 글을 보시면 가동률이 아쉬워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MG F9 그렇구나. 프레임 일부 파츠를 이용하셨고 데칼 상태가 안 좋아서 직접 그렸던.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네. 데칼이 아니고 직접 그리신 거라고.
예. 이분 괴물 아닌가요? 이런 분이 있나?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진짜 감각적으로 표현 잘하신 거 보니까 되게 엄청 고수시네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감동이 딱 오는 거죠. 와, 네. 이래서 이번에도 흠을 좀 잡겠습니다. 그냥 흠을 잡을 건 없는데 엇가인 것 같아. 해야 돼. 첫 번째 사진에 왼손 흰손 보면은 손가락에 그 게이트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해야 돼. 세상에. 네, 그거 세상에. 흠 하나 발견했고요. 파츠 이거 작업 안 하시고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냥. 아, 그래요? 저는 예. 뭔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한 손을 작업 못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왠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예, 나중에 그런 생각이 댓글로 좀 드네요.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닐 수도 있고. 렌렌님 다반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건프라면 상관없어서 중국제도 괜찮습니다. 레진인가요 이거? 그냥 중국제 프라예요. 반다이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카피한. 이거 네. 사진만 좀 잘 찍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게이트인가요 설마 다? 게이트 자국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럼너체로 네. 뿌리시고 이제 커팅하셔가지고 네. 만드신 것 같아요. 약간 그 라면 있는데, 끓이는데 네. 라면 스프 봉지째로 넣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약간 게이트 자국을 잘하신 거 대비 너무 이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쵸. 제 입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네. 이제 그런 걸 두고 말씀드릴 수밖에 그쵸. 없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다시 저거 하려면은 다시 갈면은 도색도 벗겨지잖아요. 다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중딩이네. 중딩이 만들 수 있는 최고 퀄리티랍니다. 중딩 그럼 어리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자라나는 건프라로서 그 시동님 조언 하나만 주세요 그냥 이분한테. 그러면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게이트는 다 정리를 다 하고 나중에 완성을 해보면은 만족감이 한 5만% 올라갈 것이다. 제가 중학교 때는 라이터로 지자고 다 날려먹었거든요 건프라. 근데 진짜 중학생 치고는 정말 잘한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많잖아요. 기본을 더 충실해 주시고 계속 참가하시면 못해도 20살 넘어가거나 고딩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하실 분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김너구리님 철혈에 기동도사 건담 철혈에 오펀스 딱 로고 붙이면서 이게 진짜 웨더링인 거죠? 이게 웨더링이죠. 그렇죠. 김너구리님. 철혈 시리즈가 격투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진짜 몽둥이로 때려패고 쇠몽둥이로 때려패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장의 상처 같은 거 되게 잘 표현하셨네요. 가슴팍 첫 번째 보면은 긁힌 자국이 잘못 긁으면 그냥 이게 플라스틱 녹는 느낌만 나버리는데 이거는 딱 철에다가 끼익 하고 긁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V자 보면 끝부분은 살짝 노란색이 조금씩 낡아진 표현을 하셨어요.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세필붓으로 이제 흰색 도료 찍어서 휴지에 닦은 다음에 이제 계속 드라이브러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됩니다. 어느 한 군데가 튀지 않고 조화가 맞게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괜찮고 정말 잘하셨는데 한 가지 억가하자면 백팩 쪽에는 웨더링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 좀 아쉽긴 하네요. 백팩에 웨더링이요? 첫 번째 사진 안쪽 보면은 깨끗하거든요. 나 시동님이 역하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이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이나 다른 작품들 보면은 웨더링이 진짜 자연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 거라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그리고 모래 날리고 막 기름 튀고 하는데 백팩 안쪽은 되게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 그냥 고수의 영역이 없고나서 이거까지 이러면서 지금 억가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네네. 몸은 정말 더러운데 왜 저 무장은 깨끗하죠? 또 웨더링이 반해가지고 저거 무장을 못 봤어요 제가. 맞다. 이거는 인정. 소체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무장 쪽에도 아예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 하이뉴 마크2님의 MG 강화형 더블 제타입니다. 더블 제타가 앙증스럽게 딱 서 있네요. 앙증스럽게. 앙증맞게. 뭔가 좀 아쉬웠던 게이트 자국이나 이런 건 보이지는 않거든요. 잘 만드셨는데 힘없게 그냥 딸랑 서 있는 더블 제타 느낌이 원래 더블 제타는 웅장함이잖아요. 그쵸. 그 느낌이 표현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드는 세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느낌 있는 세장이라서 특히 그 더블 제타가 힘없이 어깨가 축 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이분이. 저는 첫 번째 사진 제일 하단에 좀 라운드진 사각형이 보이죠. 네네네. 음영이. 이게 수축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플라스틱이 안쪽으로.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동그랗게 조금씩 있는 거 이게 수축이거든요. 이거 왜 일어나요? 열을 받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축이 생겨요. 일정하게 고르지가 않고. 이분의 잘못은 아닌 거죠? 잘못은 아닌 거죠. 하지만 도색을 한다 치면은 어지간하면 수축은 다 잡아주고. 그러면 이거 만드시는 분들 이거 다 하나씩 다
다 뜯어봐갖고 문제 있는 거 다 갈고. 네, 와. 그래서 사포질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사포질이 정말 잘 돼 있으면 도색은 거의 90% 끝났다고 봐도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 진짜 도색 맡기시는 분들이 막 색칠 뺨 하고 그냥 다 했어요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한 킷하라고 다 잡아낸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척 떠들어도 저도 네. 놓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왜요? 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풍평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제가 오늘 민망해가지고. 품평 좀 해달라고 제가 시동님을 모신 거라서 혹시나 막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 저를 욕하세요. 그 다음에 살려주게 번화지군 추가 부품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아무드 코어라고 제가 했던 분인데 이게 이 모빌 슈츠가 그 수성의 마녀에서 나온 조어든가 그거죠. 건담 마커로 칠하셨고 그레이 골드 다이소 아크릴 이렇게 혹시 아모드 코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아모드 코어인 줄 알고 이게 왜 나왔지 생각했는데 건프라 박스를 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한데 건프라 박스를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버리니까 건프라 박스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WN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W님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가장 최고로 하셨어요. 네 어깨를 칠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쿠프네요. 그리고 네, 쿠프네요. 형광색에다가 포징도 잡으셨습니다. 이거 그린 실버 같은데요? 몸통은 화이트, 그린 실버의 구프. 평가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죄송한데 평가를 할 수가 없는 킷이긴 해요. 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M9님 볼게요. 모든 것은 붓하고 스펀지하고 바늘로만 도색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도색 기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표현된 건지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이 기법은 조금 호불호예요. 광택인데 거칠잖아요. 이게 네.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도색을 일단은 화지에 이제 깔고 그 위에 비닐을 한번 감싸거든요. 랩으로 파츠를 한번 감싸가지고 네. 그걸 다시 떼고 그 위에 다시 클리어 도료를 올려서 도료가 깔끔하지 않고 단차가 생겨요. 네네네. 꺼끌꺼끌하게. 그 느낌을 내기 위한 네. 기법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느낌이 안 나게 네. 매끈하게 하면서 마블링 효과를 주는 그 자체가 이제 기술인 거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법이에요. 전 마블링 하면 솔직히 고기밖에 모르는데. 그 뜻으로 마블링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잘 되셨는데 문제는 이게 에어브러쉬로 도색하신 게 아니라 네. 붓이랑 스펀지로 도색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아크릴로 이 정도 표현을 한다 치면 정말 잘한 겁니다. 클리어 블루를 어떻게 올렸지? 라고 봤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바늘로 일일이 찍어가면서 와. 정말 정성 많이 들였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이건 오히려 시동님의 노가다 포인트 1점. 처음 마블링이란 이 기법 자체 제가 처음 봐요, 지금. 그러세요? 네, 완전 처음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있어요, 저한테는. 거의 대부분이 작품들이 배경 때문에 너무 죽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아쉽죠. 제가 아쉬운 거는 잘 만드시는 분들이 사진을 항상 좀 이상하게 찍으세요. 건프라는 사진빨인데. 네. 우리 사진 찍는 것까지 꼭 마무리라는 거. 사진에서 아마 높은 점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RG 사자비 네, 알지 사진. 이거는 완전 번떡번떡한데요. 메탈 버니어 쓰신 거예요? 동격선하고. 동아리 쪽에 보면 버니어가 다르거든요? 네네. 이게 메탈 버니어입니다. 사제로 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진만 잘 찍어도 시동님 눈은 못 속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못 잡았을 거예요. 저는. 다들 정말 잘 하시는데 사진상으로 너무 그러니까 휘태가지고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작업하셨거든요. 면도 네. 잘 잡으셨고. 쉽게 말해서 이걸 그렇죠. 인스타에 올렸을 때 이분보다 더 못 만드시는 분이 인스타에 더 좋아요를 많이 얻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느낌 있는 세 장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샷은 전시장이라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오버코팅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오버코팅이 오버코팅인데 이게 캔디 페인팅이라는 도색 기법이거든요. 표면이 사탕처럼 막 그렇게 생겼다 약간 그 그래가지고. 설탕 녹인 거 그 뭐죠? 그 빙탕 후른가 그 느낌처럼요. 예, 그래서 캔디라고 하는구나. 네. 외국에는 전부 다 캔디 페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만 오버코팅이라고 하는데 하단에 뭐 색깔 하나 깔고 그 위에 레이어 올려서 또 깔고 계속 오버해서 계속 깐다고 해가지고 오버코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그 깨끗한 표면 날아가겠네요? 보통 깨끗한 표면이 날아간다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하단에 도료가 녹아서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정말 끄트머리에 도료가 뭉쳐가지고 색깔이 진하게 돼서 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버코팅이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도색법이에요. 약간 난이도가 있다. 별 하나. 제가 봤을 때 우레탄까지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레탄이면은 약간 뭐 레진에 들어간 그런 건가요? 우레탄 그 광택제가 있거든요. 네. 주제랑 경화제 신너 뭐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네. 일반 유광 마감한 것보다 네. 휘도가 되게 높아서 우레탄 마감을 하면 엄청 반짝이고 더 뭔가 좀 비쳐 보이고 광이 나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팔아도 돼요. 진짜요? 아마 개인 의뢰 받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오버코팅 별 하나, 시동님
일극찬. 제가 이거 속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티가 나는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도료 안 쓰고 네임펜으로만 하셨대요. 애니동색 기법인데 네. 각진 곳에 이제 네임펜으로 한 번씩 슥슥 그어주면서 라인을 다 잡아준, 솔직히 이것도 노가다거든요. 네네. 단순 그냥 네임펜 가지고 그냥 음영만 잡아줘도 이 정도 효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걸. 보고 예. 아, 저도 따라해볼까 순간 생각했어요.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흰색으로 하려면 도색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건담 베이스에서 따로 파는 아마 페인팅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아, 완전 그렇게 흰색 돼 모델이 있어요?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아마 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음영 표현만 가지고 따지자면은 네. 한 대는 했는데 안 한 대는 아예 안 하셔가지고 네, 그게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티가 예. 나죠. 이거 한 줄 평 속았다. 속았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라마 자체도 만드신 건가? 아니면은 진짜 만드셨겠죠? 그리고 칼이나 이런 걸로 갈아내가지고 그 위에 뭐 칠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디오라마 맞을 것 같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토샵 효과를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이런 느낌 내시려고. 뒤를 날린다든지. 예. 날리는데 다만 그 날리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날아가 버려가지고 디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토샵 효과를 주진 않으셨고 이거 좋은데 이 각도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각도는 좋았는데 두 번째 각도에서 약간 분위기가 깨져버린 거.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각도가 조금 더 틀었어야 됐나? 막 이런 게 있었고. 웨더링 하신 건데 더러운 부분과 깨끗한 부분에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끔 많이 하셔가지고 보인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은 되게 임팩트 있게 하셨는데 네. 다른 부분에서 너무 깨끗해 버리니까 그쵸. 오히려 한 부분보다 여기가 죽어버리니까 더 조금 예, 그렇게 보이는. 그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트러스 요해가지고. 그러니까 극장판 제일 마지막 그 장면인가?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그건데. 거기를 이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꽃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사셔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고 있게 하고 이런 거 빛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틀에다가 그 꽃가루 뿌리고 투명레진 부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굳히면은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사진처럼 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LED 설치해가지고 쏴주면 이제 세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마 어쨌든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이디어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뭐 도색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사진만 좀 잘 찍으셨어도 굳이 억가하자면 네. 극장판 끝나고 이제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더불어가 엄청 녹슬고 뭐 다 갈려나가고 장갑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 저도 억까 하나 할게요. 그 첫 번째 사진 보여줘 놓고 뒷배경을 저걸로 안 했어요. 뒷배경을 약간 저 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찍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저랑 시동님의 2억가 드리겠습니다. 16개의 작품을 다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5개를 할 건데 제 취향 적어놓고 교집합 찾는 거거든요. 저랑 100% 겹쳐요. 아 진짜요? 저랑 100% 겹칩니다. 드디어 탑5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동님하고 저하고 100%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저 5등 더불어입니다. 5등 더불어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낡았던 디테일이 조금 더 필요했던 거랑,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제가 봤었을 때는 저 컨셉 아트랑 디오라마랑 완전 일치한 느낌의 임팩트를 저한테 주셨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완성도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 탑5에서 5등은 더불어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등은 제스타 드렸습니다. 단지 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제스타가 조금 밋밋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스타의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4등은 제스타입니다. 근데 이 세 개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서 세 개가 너무 솔직히 말하면 세 개 다 진짜 제 취향이에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깔 거를 생각해봐야겠어요. 깔 거. 자, 이제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발바토스입니다. 제 취향에 100% 맞고 장인의 전당 바로 가셔야 될 기체고 너무 제 취향적이게 좋은데 그 무기의 웨더링 같은 느낌? 네, 3등인 것 같습니다. 자, 1, 2등입니다. 베르가기로스랑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인데 정성과 스킬은 베르가가 진짜 넘사고. 네, 제가 말하는 그 느낌과 사진 느낌이 그쵸. 그거는 퍼펙트 너무 좋아하실 것 perfect해가지고 같아가지고. 예. 그냥 공동 1등 해서 두 분 다 그냥 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1등으로 하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서로 인정을 못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둘 다 공동 1등을 해서 두 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일단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저랑 처음으로 콜라보를 해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시동님 영상을 전부터 조금씩 봤었거든요. 아, 네. 봤었는데 갑자기 제 영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 저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전 쇼츠 보고 이 사람 진짜 너무 웃기네. 이래가지고.
이 제 영상을 통해서 시동님이 이런 분이시다, 또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매력을 좀 더 시청자분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시동님 뭐 간단한 소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그 천하실 명인대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평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심사위원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자, 솔직히 남을 평가할 실력도 안 되고 그런 급도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거 방구석님 카페 거의 맨날 상주하다시피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작품 올라온 거 다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되게 공부가 되니까 네. 오히려 좋더라고요. 장래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번에 뭐 베르가님 작업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구나. 되게 엄청난 공부가 됐고 퍼펙트 스트라이크 만드신 거 보니까 저거 명함도색하려면 진짜 죽었겠는데 이런 생각 들고 하면서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한 달 동안 진짜 지켜보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아주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